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살면서 절대 매달리면 안 되는 몇 가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평가를 붙잡고, 비교를 붙잡고, 심지어 자신의 약점까지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붙잡고 있어야 잃지 않을 것 같으며, 붙잡고 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놓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집착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집착을 미덕처럼 사용합니다. 사랑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며 과거의 후회에 집착합니다. 그것이 책임감이고 성실함이며 진지함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면 집착은 외부의 나의 존재를 맡기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내가 아닌 것에 나를 의탁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반응하는 존재가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집착을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불안과 우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지적합니다. 시대와 학문이 달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농치 못하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사람도, 시간도, 평가도, 상황도, 감정도 모두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들의 영원을 기대하며 매달립니다. 떠날 사람에게 영원을 기대하고, 지나간 시간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타인의 평가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변하는 것들에 나를 고정시키려 하다가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어쩌면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우리는 자유롭게 걸을 수 없습니다. 진짜 가벼운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절대 매달리지 말아야 할 몇 가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삶의 큰 축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떠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가 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누군가가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매달리고, 때로는 자존심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흐르는 존재입니다. 생각도, 감정도, 환경도 변합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과 같을 수 없고, 오늘의 관계가 내일도 같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납니다. 그리고 곁에 있을 사람은 밀어내도 결국 곁에 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불필요한 고통 대부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관계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에 가깝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결국 왜곡되고 서로를 지치게 하며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애착 불안이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에게 매달리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행동이 관계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상대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랑하겠다는 뜻입니다. 떠날 자유를 인정해줄 때 남아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관계는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여유를 줄수록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과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에 가장 오래 머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며 이미 끝난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사건을 계속 현재로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반복적인 과거 회상은 우울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 수백 번 생각하지만 그 사건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는 교훈의 대상이지 거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사라진 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망각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경험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평가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타인의 눈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기분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나의 가치가 누군가의 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칭찬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무심한 반응을 보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가에 예민합니다. 문제는 이 평가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외부 변수입니다. 나와 무관한 환경,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경험,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까지 모두 섞여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인 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삶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니라 타인이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칭찬을 원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역시 인간의 기본 심리입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나의 행동을 결정하기 시작하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좋아할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삶은 서서히 왜곡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보다 사람들이 좋게 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기보다 보이는 나를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결국 삶은 연기가 되고 나는 배우가 됩니다. 그 연기는 점점 익숙해지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진짜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가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례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기준을 내가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말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평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늘 방향이 바뀌고 언제든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기준은 뿌리와 같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평가에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교에 매달리지 마세요. 비교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만족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극처럼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라는 생각은 동기부여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비교가 습관이 되는 순간 그것은 동기가 아니라 중독이 됩니다. 비교의 가장 무서운 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를 절대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향 비교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 나갑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잠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건강한 만족이 아닙니다. 결국 비교는 어떤 방향으로 하든 나를 왜곡된 기준 속에 가두게 됩니다. 비교에 매달리는 순간 삶의 기준은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속도로 걷지 못하고 타인의 속도를 쫓아 뛰게 됩니다. 그렇게 뛰다 보면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쳐버립니다. 진짜 고귀함은 타인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는 삶은 끝없는 경쟁이지만 기준을 나에게 두는 삶은 끝없는 성장입니다. 비교는 욕망을 키우지만 성장은 만족을 만듭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약점에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는 유독 못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약점을 고치려 하고 부족함을 메우려 하고 남들처럼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외면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약점을 마치 고쳐야만 하는 결함처럼 여깁니다. 그 결함을 붙잡고 늘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강점 기반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큰 성취와 만족을 만든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약점을 고치기보다는 잘하는 것을 극도로 발전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약점에 매달리는 삶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반면 강점을 키우는 삶은 늘 가능성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전자는 자책을 낳고 후자는 자신감을 만듭니다.
못하는 것을 고치는데 인생을 쓰기에는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합니다. 잘하는 것을 빛내는 데 써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붙잡고, 기억을 붙잡고, 평가를 붙잡고, 비교를 붙잡고, 약점을 붙잡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 중 내 삶을 진짜로 지탱해 준 것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산의 정상에 오르면 잠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에 남는 것은 그곳까지 걸어온 시간, 숨이 차오르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갈림길,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던 나 자신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잠시의 휴식일 뿐, 삶의 본질은 과정입니다. 돈, 명예, 물질, 타인의 인정은 삶의 수단일 수는 있어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게 됩니다. 벤츠를 타는 사람이 모두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속도, 나의 방향, 나의 가치. 이것만 놓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떠나도 괜찮고, 과거가 사라져도 괜찮고, 평가가 달라져도 괜찮고, 비교해서 밀려도 괜찮고, 약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놓지 않는 한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단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